며느리가 내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좀 냄새가 나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요즘 따라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난다. 우린 그걸 노인 냄새, 호레비 냄새라고도 부릅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선 그 냄새가 복도 끝까지 따라온다 하고요. 하지만 말이죠. 그 냄새 정말 나이 탓일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냄새를 늙음의 냄새로 몸이 망가진 증거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사연이 저희 채널로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 샤워하셨죠? 그 말투 안에 모든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몸이 썩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연을 시작으로 수십 통의 편지, 메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같이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난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손자들이 날 피합니다. 혹시나 무시당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냄새의 정체를 조심스럽게 공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에요. 저는 요즘 밖에 나가는 게 참 겁이 납니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코를 막는 그 손짓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단골 채소 가게에 들러 열무 한 단을 고르고 있었는데 제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팔로 코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휙 돌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 할머니 좀 그래. 냄새가 좀 심하잖아.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열무 다발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확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왔어. 나는 3번이나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등과 팔, 겨드랑이, 발바닥까지 박박 문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나한테 냄새 나니? 딸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조금 그래. 우리 애도 그러더라. 엄마 옆에 가면 코가 간질간질하대.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속옷을 벗은 채 내 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낯설었습니다. 이 주름, 이 검버섯, 이 느슨해진 살. 내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내 몸에서 뭔가 썩어가는 걸까? 왜 나는 냄새가 나는 걸까? 그 후로 나는 매일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비누는 향이 강한 걸로 바꾸고 샴푸도 바꿨습니다. 딸이 사다 준 섬유 향수도 매일 옷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버스에서, 노인정에서 어딜 가든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정에서 한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다른 분께 그러더군요. 명자 씨 좋긴 한데 요즘 좀 냄새가 세졌어. 나는 결국 노인정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괜찮아. 냄새 안 나. 나는 그 말에 기뻐했지만 다음 날 또 다시 할머니, 다시 이상한 냄새 나.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문제지? 그렇게 지친 어느 날
딸이 병원을 권했습니다. 엄마,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었어? 냄새 나는 건 아닐까? 나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무슨 병이라도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라면 치료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피 검사, 소변 검사, 간 기능까지 전부 해봤습니다. 결과는 정상, 의사는 말했습니다. 노화로 인한 채취일 수 있어요. 특히 청결 관리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뭘까요? 내가 놓친 곳이 어딜까? 며칠 뒤 동네 보건소 건강강좌에서 어느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인 채취의 가장 큰 원인은 예상 밖의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어딘지는 그 자리에서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는 그 놓친 부위가 어디인지 영상 마지막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음은 68세 한상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한상우, 68이고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지. 그 뒤로는 그냥 하루하루 때우며 살아. 사람들은 종종 나보고 외로워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쁘진 않다.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잠드는 하루가 반복됐다. 말 그대로 혼자 있는데 익숙해지는 훈련 같은 거였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 익숙해질수록 한편으론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졌다. 그래서 주변의 권유로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노년 싱글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다. 거기서 한 여성분과 말이 좀 통했다.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도서관에 갔다가 점심도 먹게 됐다. 말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다. 며칠 뒤 어렵게 답장이 왔다. 상우 씨, 죄송하지만 우리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쾌한 채취가 느껴졌어요. 그 문자를 읽고 멍해졌다. 불쾌한 채취, 나한테서. 나는 청결에 신경 쓰는 편이었다. 하루에 한 번 샤워하고 옷도 2번씩 갈아입었다. 식사 후엔 항상 양치도 했다. 그런데 왜 그날 이후 샤워 시간은 길어졌고 문지르는 부위도 많아졌다. 겨드랑이, 발바닥, 배꼽, 사타구니까지도 꼼꼼히. 심지어 비누를 3가지로 바꿔 쓰기 시작했다. 향이 더 강한 걸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몸에서는 여전히 뭔가 찝찝한 냄새가 맴도는 듯했다. 내 코로는 잘 안 느껴졌지만 문득문득 옷을 벗을 때, 이불을 들출 때 불쾌한 기운이 느껴졌다. 한 번은 손자가 놀러 왔을 때 나는 일부러 물었다.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냄새 나냐? 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더라. 조금. 근데 난 괜찮아. 할아버진 좋은 냄새도 나.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더 아팠다. 나는 노트에 노인 채취 원인들 써놓고 매일 검색했다. 인터넷엔 별별 정보가 다 있었다. 음식, 간 기능, 스트레스, 호르몬, 샴푸 성분까지.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도 이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씻어도 안 사라졌는데 어느 날 어떤 간호사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평소에 잘 안 닦는 부위가 원인일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몸 전체를 돌아보게 됐어요. 거기 집중해서 며칠 관리하니까 신기하게도 냄새가 사라졌어요. 그게 어디일까 생각해 봤다. 내가 샤워할 때 대충 지나쳤던 곳이 있었던 걸까? 샴푸하면서도 신경 안 쓰던데 혹시 목 뒤 아니면 귓바퀴 아래쪽 그런 데는 그냥 물로만 훑고 지나쳤던 기억뿐이었다. 비누칠을 제대로 해본 기억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손거울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내가 평소 신경 쓰지 않던 귀 근처 피부를 손톱으로 살짝 긁어봤다. 노란 기름 같은 게 손에 묻어 나왔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얼른 바디워시를 손에 짜내어 그 부위를 정성껏 문질렀다.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닦을 때까지 계속 손에서 기름진 미끄럼이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했다. 그리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냄새가 사라졌다는 걸.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상우야, 내가 지저분해서가 아니었어. 단지 몰랐을 뿐이야. 이제 다음은 75세 요양보호사 이복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복래라고 합니다. 올해 75이고 지금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어르신들 곁을 지키며 그분들의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2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가족들도 말렸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요양보호사냐고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같이 일하던 후배 요양보호사들이 저와 대화할 때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같이 앉던 후배가 어느 날엔 자리를 피했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 위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데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복래 선생님은 일은 잘하시는데 요즘 좀 냄새 심하지 않아? 응 등 뒤에서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요? 집에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감고 몸을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샤워를 하며 온몸을 훑고 또 훑었습니다. 매일 깔끔하게 관리하고 유니폼도 매일 샀는데 왜? 며칠 후 근무 중 환자 보호자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선생님 혹시 향수 쓰시나요? 아니면 약 냄새 같은 게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향수도 쓰지 않고 약도 쓰지 않는데 나는 그냥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저는 대형 마트에 들러 고급 바디워시, 탈취제, 향균 비누까지 한가득 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샤워하는 루틴을 아예 바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잘 닦지 않던 목덜미, 등짝까지 거울을 들고 확인하며 닦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배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다시 옆에 앉기도 하고 대화도 눈을 피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요.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례 씨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옛날엔 손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는데 요즘은 좀 차가운 냄새랄까. 그 말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분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에겐 너무 큰 울림이었어요. 나는 정말 냄새 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며칠 뒤 병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김에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제 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나요? 그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피지 분비가 달라졌어. 특유의 채취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부위에서 그런 냄새가 올라오죠. 그 부위가 어딘데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괜히 저만 예민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히 제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등과 목 뒷부분, 평소 무심히 넘기던 곳까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며칠 후 병원 대기실에서 잡지 한 권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노인 채취의 진짜 원인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았던 한 부위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영상의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세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최순덕이라고 해 올해 70이야.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재개발로 쫓겨나서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재개발 후 이사 온 공동주택은 좁지만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웃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세입자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군가 슬쩍 고개를 돌리고 복도에서 인사해도 대답이 없는 날이 많았죠. 언젠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두 아주머니가 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7층 사는 그 할머니, 뭔가 냄새 나지 않아? 응, 지나갈 때마다 좀 쿰쿰하더라. 숨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옷을 벗고 샤워기로 온몸을 씻었어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딸에게도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냄새 나니? 가끔 옷장 냄새 같긴 해. 근데 나쁘진 않아. 그 애매한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노인 냄새, 세탁소 냄새, 축축한 냄새. 전부 내 얘기 같았어요. 화장실, 신발장, 심지어 가스레인지, 필터까지. 닦아도 냄새는 따라붙었죠. 그러다 복지관 강의에서 노인 채취에 관한 건강 강좌를 들었어요. 강사분이 조용히 말했죠. 피부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특정 부위에 몰려요. 특히 평소 우리가 잘 안 씻는 곳에서 냄새가 생깁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특정 부위가 어딘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사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답답했죠. 난 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희주가 요즘은 엄마랑 안 놀겠대. 옷 냄새 때문이라고. 그 말은 정말 치명타였어요. 손녀가 날 피하다니. 다음 날부터는 아예 샤워 순서를 바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가 평생 신경 쓰지 않았던 귀 옆부분까지도 거울로 확인하며 닦았어요. 며칠 후 손녀가 다시 내 무릎에 안겼어요. 할머니 냄새 안 나, 이제 좋아.
그때 알았어요. 냄새는 늙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등한시한 결과였다는 걸. 이제 다음은 81세 고시원 거주 정재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정재문, 81살이다. 지금은 서울 구로동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산다. 사실 처음부터 여기 살았던 건 아니다. 아내랑 함께 살던 집은 오래전에 정리했다. 아들 부부랑 잠깐 지낸 적도 있었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았다. 내 존재가 그 집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 결국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들어왔다. 좁고 습하고 창문 없는 방. 그런데도 적응이 되더라. 익숙해지니까 이곳이 내 터전 같기도 했다. 근데 하나 적응 안 되는 게 있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젊은 애들이 내 앞에서 코를 움찔거린다.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 알겠다. 내 냄새 때문이라는 걸. 특히 여름철 더 심했다. 샤워도 거르지 않았고 옷도 매일 갈아입었다. 그런데도 어떤 애는 대놓고 말했다. 할아버지 방 쪽은 좀 냄새 심해요. 그날은 진짜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 돌아와 문을 잠갔다. 방 안 가득한 정막 속에서 이불을 뒤집었었다. 나는 이제 냄새나는 노인인가.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샤워했다. 샴푸도 바꾸고 발톱까지 정리했다. 몸에 향 비누도 발라봤다. 그래도 누군가는 내 문 앞을 지나가다 쉰내 나라는 말을 흘리고 갔다. 무너졌다. 나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남에게 불쾌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다. 하루는 세면장에서 내 옆에 선 청년이 슬쩍 말했다. 어르신, 혹시 귀 근처도 잘 닦으세요? 난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는데 그 청년은 부끄러운 듯 덧붙였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런 냄새 나셨는데 알고 보니 귀에서 나는 거더라고요. 그거 닦고 나선 정말 달라졌어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귀. 그날 밤 나는 손거울과 젖은 수건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거울로 귀를 들여다보았다. 생각보다 더럽고 누렇고 기름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끈적한 찌꺼기가 묻어났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이 부위를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 다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귀를 닦았다. 손거울로 확인하며 따뜻한 물에 거품을 내어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닦고 말리고 또 닦고.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사람들이 내 곁을 그냥 지나쳤다. 피하지 않았다. 내 문 앞에서 수근거리지 않았다. 그때 느꼈다. 냄새가 사라졌다는 걸. 그리고 함께 사라진 게 있었다. 내 안에 위축, 수치, 고립. 그게 바로 내가 진치자. 나를 회복한 순간이었다. 다음은 78세 백봉남, 목욕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백봉남, 78. 은퇴하고 조그마한 동네 목욕탕을 운영해. 사람들이 점점 안 와요. 코로나 때문이겠지 싶었죠. 근데 이상한 게 나만 있을 때 손님이 금방 나간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단골 아재가 그러더군요. 형님, 미안한데 목욕탕 안에서 냄새 좀 나요. 형님 몸에서 나는 것 같아. 충격이었어요. 내가 40년 목욕탕 했는데 냄새가 난다고? 그날부터 나는 새벽마다 욕실에 들어가 청결 루틴을 만들었어요. 머리, 귀, 발, 손톱, 온몸을 닦고 또 닦았죠. 근데 어느 날 청소하던 알바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 그거 봤어요.
귀 뒤에 약간 누런 피지 같은 거요. 귀 뒤. 그 순간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졌어요. 며칠 후 단골들이 다시 하나둘 찾아왔어요. 형님, 요즘은 향도 좋고 좋네.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귀 뒤 닦았어. 그 냄새 바로 귀 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은 닦고 머리는 감지만 귀 뒤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피지선이 밀집해 있는 부위로 노화가 시작되면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산 산화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귀 뒤, 목덜미, 등 상부, 겨드랑이 아래는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 쉬운 냄새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귀 뒤를 제대로 닦는 습관만으로 3일 안에 냄새가 확연히 줄었다는 실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샤워 시 거울을 보고 귀 뒤를 확인하며 닦이기. 2. 향균 바디워시나 비누로 거품 충분히 내기. 3. 귀 뒤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문지르기. 4. 물로 헹군 후 꼭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리기. 이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이고 사람 사이 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한 군데, 그곳을 씻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냄새는 늙음의 냄새가 아닙니다. 돌봄이 멈춘 냄새입니다. 누군가 내 등을 닦아주던 그 손길이 멈췄을 때, 나 스스로도 내 몸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냄새는 시작된 겁니다. 귀 뒤를 닦는다는 건 단지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꺼내는 첫 번째 손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샤워할 때 한번 그 손길을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다시 사랑받고 싶다면,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귀 뒤일지 모릅니다. 세월의 온기는 노년의 삶에서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그 손끝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